반도체 소유자의 최근에 선생님께 질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수강생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학생이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과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프리미티브 벡터는 가장 가까운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한 단위 벡터이고,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것이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 맞나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벡터와 베이시스 벡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와 같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인가 하면은 2차원 평면 하에 이쪽 방향으로 A만큼 떨어진 지점에 격자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B마다 격자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두 개 방향의 합의 방향에 다시 또 격자점이 놓여 있는 이런 결정입니다. 그러면 유니트 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유니트 셀이라는 것은 임의의 격자점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벡터, 2차원이니까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면 그게 유니트 셀입니다. 가령 우리가 유니트 셀을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유니트 셀을 가령 이렇게 잡는다면, 이 잡아놓은 이 유니트 셀을, 그죠? 이 유니트 셀 속에는 격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얘를 도장 찍듯이 계속 반복해서 찍어 나가면 여러분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 결정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유니트 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유니트 셀을 표현하는 벡터가 베이시스 벡터가 되겠죠. 베이시스 벡터가 돼요. 베이시스 벡터. 그러면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라는 건 뭐냐? 그죠? 이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에서 이 유니트 셀이 최소 단위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만약에 요런 셀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셀을 우리가 계속 도장 찍듯이 반복을 해도 원하는 격자점을 전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셀을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라는 것은 최소 단위죠. 최소 단위. 최소 단위의 유니트 셀을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라 그러고,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을 구성하는 기본 최소의 벡터를, 이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라고 합니다. 얘를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 그 선형 대수학에서 어떤 벡터를 표현을 할 적에 최소 단위의 단위 벡터를 베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또 어떤 학생이, 이정균이라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퀴즈 를 내셨는데 어떤 특정한 파장에 빛을 내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발하는 LED를 만들 때 방법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은 그림 1-13 1장의 그림 1-13을 이용해서 에너지 대역 간극에서 원하는 특정 파장과 격자상수 교차점에 해당되는 반도체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썼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1-13도 1-13도라는 거는 여러분 책에 39페이지에 그 트러너리를 만드는 그런 그림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원한 답은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정 파장 람다의 빛을 발하는 세미컨덕터 시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물어본 건데 제일 쉬운 방법이 가장 1번 방법이 뭡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컨덕션 밴드와 엣지와 밸런스 밴드 엣지 사이의 간격 이걸 뭐라 그러죠? 밴드 갭이라 그러죠? 밴드 갭 EG가 어떤 거예요? 람다분의 HC가 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파장이 있으면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밴드 갭을 갖는 이러한 람다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밴드 갭을 갖는 세미컨덕터를 찾아오면 되는 거죠. 찾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ternary 혹은 뭐 quaternary 등의 컴파운드 alloy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피규어 1-13을 참조해가면서 가령 알루미늄 X, 갈륨 1-X 이런 그죠? 뭐 이런 스타일의 터널리를 만들든가 쿼터너리를 만들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기율표를 잘 참조를 해가면서 그죠?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파장에 해당되는 밴드갭을 갖는 세미컨덕터를 3족과 5족의 화합물 이런 데서 찾아내는 거죠.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밴드갭이 얼마일까? 갈륨 포스파이드는 얼마일까?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얼마일까? 찾아내는 것밖에 없죠. 찾아내서 못 찾는다. 그러면 알로이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로이를. 그죠? 1-13도. 내지는 또 뭘 봐야 돼요? 빛을 발하려면 다이렉트 밴드 갭 세미컨덕터 해야 되니까 우리 배운 대로 또 뭘 봐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 3-6 피규어
3-6도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컴파운드 LOE를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선생님이 세 번째 방법에 포인트를 두고 퀴즈를 낸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뭔가면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를 풀면 되는가 하면 3장에 페이지 108페이지 피규어 3장의 3의 13도를 봐주기 바래요. 자, 그 그림을 제가 선생님이 따올게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걸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보세요. 그림이 너무 크네요. 작게.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만약에 이 기판 위에다가 이 기판이에요.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요만한 두께에 예를 들어서 세미컨덕터 가령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걸 갈륨 아르세나이드 층을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륨 아르세나이드 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이번엔 여기다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를 키웠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키웠고 다시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고 여기는 갈륨 아르세나이드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층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가 보이죠?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보이죠?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위에서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러면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는 밴드 갭이 굉장히 크죠? 이미 알고 있어요.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는 밴드 갭이 굉장히 커요. 밴드 갭이 커요. 이렇게.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밴드 갭이 한 1.4 일렉트론 볼트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다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 엣지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엣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여기가 갈륨 아르세나이드, 여기가 다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면 컨덕션 밴드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를 여기다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입자가 뭐예요? 우리가 불러온 전궁이죠. 그죠?
이와 같은 크기의 퀀텀 웰에 전자가 갇혀 있을 적에 얘가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질 것이냐? Finite Quantum Well Problem이죠. 그죠? 푸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이번 학기에. 그죠? 계산을 했더니 첫 번째 레벨이 가령 여기더라. 두 번째 레벨이 여기더라.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전공이 입장에서는 이런 크기의 finite quantum well에 전공이 갇힌 거죠. 이 전공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을 봤더니 여기다.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이 여기다.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전자가 첫 번째 레벨에 존재한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전공이 첫 번째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존재한다. 전공이 어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레벨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가 서로 만나서 재결합을 하면서 여기서 해당하는 빛이 나온다. 그러면 요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의 요 간격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이 나오겠죠. 여기를 가령 E1, E2 여기를 E3 여기를 E4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E1 빼기 E3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잖아요. 이 첫 번째 레벨과 두 번째 레벨, 여기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뭐 가지고 조정을 하죠? Finite Quantum Well의 높이, 웰의 폭 가지고 이거의 위치를 얼마든지 내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을. 됐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Finite Quantum Well에서 웰의 높이와 웰의 폭의 길이를 가지고 에너지 레벨의 위치를 내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파장의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 갭 디퍼런스가 생기도록 첫 번째 레벨과 여기에 첫 번째 레벨을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 Finite Quantum Well의 높이와 웰의 폭을 바꿔가면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Finite Quantum Well을 가지고 밴드갭을 엔지니어링 한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키웠다가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키웠다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키웠다가 뭐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를 키웠다가 혹은 여기다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가 아니고 뭐 알루미늄 X에 갈륨 1-X에 아르세나이드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험적으로는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방식이라 그랬어요? 몰레큘라 빔 에피텍시라 그래가지고, 그죠? 기억나죠? 여기서 샷다를 열어가지고, 여기 샷다를 열어가지고 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기판 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뭐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으면 여기 알루미늄 샷다 열고, 그다음 아르세나이드를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 열을 가해가지고 베이퍼라이즈 시켜가지고 여기에 알로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엔지니어링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죠. 가장 인간이 우둔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광물을 줍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파장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파장을 내는 밴드갭은 이거에 해당되니까 이런 밴드갭을 갖는 광물이 뭐가 있을까? 예? 땅을 파고 광물을 찾는 겁니다. 1차 산업이죠. 광물을 찾아요. 자원 개발. 그죠? 땅을 팝니다. 두 번째, 조금 영리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령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의 터너리를 만들자. 두께를 섞자. 섞으면 베가드의 법칙에 의해서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림 1-13도에서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특정 밴드갭을 갖는 세미컨덕터를 내가 합금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죠. 기술이 진보가 더 됐어요. 세 번째, 양자역학을 아는 엔지니어는 퀀텀웰을 만들고 이쪽 밸런스 밴드에 퀀텀웰을 만든 다음에 내가 퀀텀웰의 이 파이나이트 퀀텀웰의 장벽의 높이, 장벽의 폭, 이 사람은 지금 50옹스트롱으로 했네요. 해가지고 첫 번째 에너지 레벨, 전공의 첫 번째 에너지 레벨, 전자의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의 위치를 딱 엔지니어링을 한 다음에 이 간격에서부터 이 간격까지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공이 리컴비네이션 되면서 해당되는 빛 H뉴를 낼 테니까 이 레벨을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빛의 파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할 게 없죠. 어떤 색깔의 빛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하면. 굳이 과거처럼 땅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광물을 찾아내고 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퀀텀웰을 만들면 얼마든지 특정 파장의 빛을 내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